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인회는 우리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 한인회가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람직한 한인회로 자리 잡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도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뉴욕 한인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뉴욕 한인회의 60만 달러의 은행 융자 관련 이사회 결의를 조정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대출 금액을 30만 달러로 축소하고 동포사회 성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한인사회 성금 모금을 위해서 회관 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의 변종덕 전 뉴욕 한인 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결의한 회관 담보대출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뉴욕 한인회가 요청한 60만 달러 은행 대출권을 30만 달러 규모로 축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유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99년 장기 리스 계약으로 인해 60만 달러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60만 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99년 리스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0만 불을 어저께 얘기가 단 거기 때문에 이제 30만 불로 다시 재조정해서 은행들에게 부탁을 해야죠. 역대 회장단은 한인사회 성금 모금을 위해 회관 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의 변종덕 전 뉴욕 한인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기철, 하용하 전 회장이 각각 5천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고 김민선 회장도 1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회관 살리기 위원회는 내일 오후에 공식 발족을 알리는 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1일까지 우리가 이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한인회관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인회관 살리기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월 14일부터 진행한 인수인계 작업을 오늘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민승기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35만 달러에 대한 의혹과 법적인 대응을 위해 김도영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 계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회 등 8개 한인단체가 공동으로 한인마트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버니 샌더스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공화당 트럼프의 압도적인 질주는 계속될 것인가? 미 대선 경선 레이스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인단체들은 공동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한인들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부착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거 참여 배너 캠페인에 참여한 한인단체는 뉴욕 한인회와 한인권익신장위원회, 시민참여센터 등 모두 8개 단체. 캠페인 현수막을 맞잡은 단체장들은 투표 참여를 통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이룰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치력 신장하는 가장 첫 경은 바로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대통령 예비선거에 동포 여러분들 빠짐없이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4년 전 대선 때 뉴욕 지역 한인들의 투표율은 약 43%로 뉴욕 지역 평균 투표율에 못 미쳤다며 이번 선거는 꼭 참여해 한인들의 보팅 파워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년 전에 한인들의 투표율이 한 43%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투표율이 백이니셜로 바꿔
그 다음에 흑인이 그 다음이었고 라티노가 그 다음이었고 에이시언들이 라티노하고 1% 차이였거든요. 근데 한인들은 전체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한 43%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웹사이트에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여부, 정당 확인, 투표 장소 확인 등 투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따뜻한 기온과 함께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일대에 라임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올해만 뉴욕주 중부 지역과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라임병을 전파하는 검은다리 사슴 진드기가 발견된 사례가 총 89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진드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임병은 병원균에 감염된 진드기를 통해 박테리아성 세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첫 증상은 피부 발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발진은 한 달 안에 동전 크기만큼 커지거나 전체로 퍼지기도 하고 두통이나 피로, 오한과 열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나 심장 혈관계 등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안면마비, 뇌막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발견 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만큼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라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숲이나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긴 소매나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얼굴이나 몸에 벌레약을 뿌리거나 외출 후 반드시 샤워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한인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 당시 정점을 찍었던 6,078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국무부가 공개한 2015 회계년도 이민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비자를 받은 한인은 가족과 취업 등 부문별 비자 취득자를 합쳐 3,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당시 정점을 찍었던 6,078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취득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이민 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민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입국한 한인은 지난 2014 회계년도에 3,786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895명으로 109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한인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가족 초청 이민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직계가족 초청 이민은 3,27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607명으로 50%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2005년 1,504명에서 2015년 1,53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남성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 이탈 접수 결과 2015년 4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275명의 한인 2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에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됐습니다. 한인 2세 남자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의 복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 포기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교통법규 위반 감시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댄커 뉴욕주 하원 의원은 연간 5회 이상 적발될 경우 차량국 등록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댄커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주 내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감시 카메라에 상습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주내 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에 동일 차량이 연간 5회 이상 적발될 경우 뉴욕주 차량국 등록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교통법규에는 감시 카메라 1회 적발 때마다 $50의 벌금을 운전자에 상관없이 차량 등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댄커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감시 카메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도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세 페랄타 주 상원 의원은 주내 초등 고등학교 주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 일명 스쿨존 카메라 작동을 하루 종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두 법안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6월쯤 주의회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주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른바 드라이빙 텍스팅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적발되면 벌점 5점에 벌금 $450가 부과됩니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 산하 교통안전위원회는 산만한 운전 방지의 달을 맞아 13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운전 중 텍스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확인하다 적발돼 발부된 티켓이 8만 4천여 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84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5년간 운전 중 텍스팅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전 중 텍스팅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벌점은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5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운전 중 텍스팅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450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주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손에 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고 웹브라우저 검색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올해부터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뉴저지 주의 학생들도 설날에 학교를 가지 않고 설을 셀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지난 6일 설날을 포함해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 등 100개 이상의 인종별 전통 문화나 종교적인 기념일을 결석이 가능한 날로 지정했습니다. 주 교육국에 따르면 2016에서 17학기부터 학생들은 전통 문화나 종교적 기념일을 이유로 학교 출석을 못하게 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결석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이 허용됩니다. 학교 측도 전통 문화나 종교적 기념일 때문에 결석을 한 학생이 시험을 못 보거나 과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테너플라이 학군이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올해부터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화사한 봄날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봄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행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3월부터 뉴욕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뉴욕 아트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아트 엑스포는 아시아 미술 주간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미술인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아름다운 작품 세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